라고 해서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역사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집어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올해 45살입니다. 하지만 해외 생활 38년이에요. 한국에는 군대하고 대학교 외에는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국내 정세를 전혀 몰랐는데 해외에서 본 거는 많아요. 그랬었는데 안 만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게 접합점이 딱 들어오게 된 게 아까 방금 보셨던 이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내용을 알고부터 하나로 연결됐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데모하는 반전단체가 있어요. 물론 저 사람들은 평화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군사기지를 없애는 거니까 평화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위안부 문제, 제가 저번 강의 때 그 위안부 소녀상 얘기할 때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달리던데 제가 한번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위대 행사 그 창설 기념회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군사기지나 일본의 그 각각 공공시설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니들 있어라 마라 데모하면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 왜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죠? 이게 굉장히 좀 심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 단체는요 그대로 촛불광장에서도 데모를 했었고 그대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도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가서도 데모를 해요. 얘들 왜 같이 움직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화면이요. 네, 아까 얘기했던 칸토라는 게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라는 데예요. 저 단체는 김대중 대통령 간첩사건 때도 관련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대중 간첩사건 때 구명운동했던 데이기도 하고 김대중 씨가 일본에 있을 때 도와줬던 단체이기도 한데 얘들이 친북단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이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아까 이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 유공자가 돼버립니다. 웃기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국가 유공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거에 좀 뒷부분이 생략된데 뭐냐면은 촛불 집회를 이번에 주관했던 단체 중에 진보연대가 있습니다. 그 진보연대 위원장이 오키나와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데모했어요. 놀랐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제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 첫 번째 그 돈 어디서 왔지예요. 제가 이거 고대에서 연구하면서 제가 바이카로스도 가죠, 러시아도 가죠, 여러 군데 가는데요 제일 있는 게 돈이에요.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제일 궁금해. 그리고 가면은 왜 이렇게 잘 도와주지?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일본 조사청이라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정원 정도 되는 그런 일종의 조사기관인데 이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2015년, 2016년도 보고서를 지금 가지고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확대해서 보면 저기 나는 콜럼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이구나. 작년 4월, 8월, 9월, 10월에 한국에서 그 위안부 문제, 그 다음 소녀상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중국 유학생들, 중국 단체와 한국의 민간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위안부 문제 일본 사과하라고 성명 발표하고 데모했었어요. 그리고 소녀상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국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냥 보여드렸죠. 중국은 영토 확장주의를 지향합니다. 그 영토 확장주의의 근간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은래가 북한까지 와서 사과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 확장이 이러한 야심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주은래라는 좀 온건한 정치인이 그걸 무마시켜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북한은 중국 싫어해요. 김정은, 시진핑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중국화 될까 봐. 문제는 뭐냐,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 확장과 세력 확장을 하는 데서 역사를 이용하는데 고대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대사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의 한류가 한때 인기가 많았죠. 일본에서도. 갑자기 한류가 나빠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역 불균형이었나요? 아니면 군사 충돌입니까? 일본 침략 시기에 한일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갖고 시비가 돼갖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맞죠? 그때 중국 단체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간질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활동하는 건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 순수한 열정에 다른 애들이 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네? 물론 위안부가 그거 된 거 좋겠죠. 근데 걔들이 진짜 1차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미일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거기 동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제야 쪽 그 고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강단 쪽에서는 거의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제야 쪽에서 하는 게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돈을 주면은 달콤하겠죠.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경계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보수 쪽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 매국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역사 단체들이 이러한 그 열정이 중국 애들의 그러한 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영토 확장에 그러한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건 오마이는 그 대표적인 좌파 신문이잖아요. 여기서 한 통년을 맏형이라 불려요. 이거 맏형이라는 소리는 친구란 소리예요. 가깝다는 소리. 왜 저렇게 친근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운동권은 일본에 있는 친북 세력과 친합니까? 친합니다. 친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하는 활동은 친북 활동 아닌가요? 물론 오늘날은 아니라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친북 활동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음이요. 자, 한겨레. 이번 촛불 집회 때 일본에서 무진장 사람 많이 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촛불 집회 가신 분 계세요? 왔었어요. 뭐 거기만 온 건 아닙니다. 중국 애들도 왔었어요. 조선족들 많이 동원됐었어요. 다음이요. 자,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그 친북 단체 쪽 그 잡지인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번역한 겁니다. 11월 달에 촛불 집회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를 자기네들 프라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했더니 또 인터넷에 악플이 무진장 달리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미를 훼손했다. 제가 뭘 훼손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단체를 주도하는 주체 집단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라던가 정교조라던가 누구야, 한민리안, 뭐 진보연대, 얘네들 다 일본 가서 북한 애들이랑 놀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최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최하는 단체. 얘네들은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탄핵 얘기했죠. 저는 몽골에서 이제 유학하고 왔는데요. 몽골은요 북한 웹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요 들어가지게 돼요. 왜? 방어막이 없으니까. 가끔씩 글씨 읽다 보면 막 리승만 이런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이게 왜 이러지? 맞춤법이 틀렸나 하고 보면 이거 북한 거야. 근데 저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봤어요. 저번에 보니까 어디 그 인터넷에 봤더니 어떤 그 이화여대 그 박사 하는 여자분인가 연구 논문 쓰는데 북한 노동신문에 기사가 나면은 그게 한국에 그대로 실현된다고. 1년 전에 노동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는 내용이 쭉쭉 나왔는데 그게 이번에 그대로 실현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별로 신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 촛불 집회 4차인가 5차 때 그거 단두대 나왔죠? 목 자르는 킬로틴. 그거 조선신보에
2주 전에 먼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탄핵받고 단도대에 목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주인가 2주 뒤에 그대로 촛불 광장에 나타나더라고. 와, 얘들 이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한 번 더요. 이게 전진이라는 잡지책이에요. 일본에서 매일 출판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 이걸 몽골에서 봤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와요. 이런 기사들이. 다음번엔 무엇을 해야 된다. 다음번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한국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 지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그냥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200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그 일본이 50년 만에 야당이 여당으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친중 반미했다고 하토야마 정권인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간 총리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어서 한 4년 정도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중국과 조총련한테 정치 자금을 받으면서 활동했습니다.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도 청문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간 총리는 실각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북한으로부터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70, 80년대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죠? 조금 78년 정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북한으로도 돈 안 받은 야당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2009년도에도 돈을 줬다니까요. 일본에다가. 다음이요. 통과할게요. 자, 일본의 오키나와 그 다음에 각 미군 기지에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민주당 하토야마 벌써 나오네. 돈 받아 먹었던 애 중국한테. 저기 3인당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밑에 공산당. 왜 다 이런 애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지? 얘네들 진짜 평화단체 맞아요? 무장 해제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안 끝났어요. 왜? 러시아라는 강력한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무너졌지만 중국이 바톤을 이어봐서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했던 우리나라의 운동권 학생들, 주사파애들 다시 또 이쪽으로 달라붙고 있죠. 이건 뭐냐? 우리나라 일제 카카오톡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키나와 학생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뭐라 돼 있으니까 거기 뭐 N1이라는 게이트 입구 앞에 한국으로부터 온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전기조 출신이에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이요. 자, 일본에서 이렇게 데모했어요. 쟤네들은 한통년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데모한 애들이에요. JR 노조.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 보면은.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교조는 뭐 사람들 동원 안 했다 이거 왜곡 보도다 아마 이렇게 막 기사 쓴 거예요. 이게 오마이뉴스일 거야 아마. 그렇죠? 다음이요. 다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미 일본에도 애들 많이 데리고 갔는데 한국이라고 안 했겠어요? 그리고 저거 밑에 뭐 써 있죠 지금? 정교조라 써 있죠? 저게 어디서 발견된 그 수건일 것 같습니까?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 때 거예요. 이번 촛불 집회 거. 다음 화면이요. 자, 이거 천지 보면 저 들고 있는 거 저 보이시죠? 똑같죠? 다음 화면. 네, 이건 정교조에서 나는 그 웹사이트예요. 다음. 이거 보이시죠? 아이고. 잠깐만 처음으로 돌아가 주실래요? 있죠? 저게 왜 오키나와로 갔죠? 지금 시기에 왜 우리 촛불 집회 요 시기에 왜 거의 동시간대 어떻게 오키나와까지 저게 갈 수가 있지? 얘들 서로 교류하고 있죠 지금. 북한, 중국, 한국의 좌파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열 하나로 묶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코민테른입니다. 이런 거를 국제공산화라 그래요. 얘네들 하나를 묶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주관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정치 공작입니까? 어느 쪽이라 봐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물론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용을 당하는 것 같지 않겠냐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 부분이. 자, 다음이요. 오키나와에서 지금 반전운동하는 유명한 일본 인사, 여기 가타카나로 써있는데 북조선 주체사상 신봉자로 써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럴 수 있죠.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이거 지금 오키나와에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올해 했습니다. 2달 전에. 아, 따끈따끈한 정보 저 되게 많습니다. 2달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저기 써있는 거 깜빡깜빡하는 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이고, 그냥 지나갔네. 됐습니다. 주체사상 신춘 세미나라는 소리예요. 오키나와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칠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 정교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애들, 조총련 애들이랑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공산주의 안 끝났죠? 진행형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 일본이에요. 북한인 줄 아시죠? 일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기 가서, 한국에서 저런 짓 하면 잡혀갔겠죠? 일본 가서 저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운동권 단체, 야당 단체 미쳐버려야죠 진짜. 있겠죠? 나는 얘네들을 왜 안 잡느냐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명백한 이적행위예요. 그런데 자, 아까 보십시오.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 걸리면 얘네들 감옥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반대 그 정치 논리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친일청산, 적폐청산입니다.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들이 더러운 놈들이야. 아까 얘기했죠? 그 중국 제2 무슨 공정요강, 그 다음에 동북공정 얘기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항일, 항미란 얘기가 나오죠? 그걸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제국주의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의 이런 모든 그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예요. 이게 통일전선 전술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이요. 자, 보십시오. 오키나와에 한글이 써 있습니다. 저렇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저 왼쪽 위에 건 잘 봐두십시오. 또 나옵니다. 여기 뭐 중국말도 막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한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화교랑도 연대한다고 했죠? 중국이랑도 연대하고. 근데 중국어 간판보다는요 한글 간판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전략가가 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멀었습니다. 왜 중국 글자가 적게 나오느냐? 얘네들은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갈등을 촉발시키려 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잘 표면에 안 나타납니다. 돈만 줘요, 돈만. 한국 놈과 일본 놈 서로 싸워라 해요. 너 역사 관계 안 좋지? 싸워. 이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여기에 나서는 애들은 물론 중국에서는 조선족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조총련 애들. 나 북한 애들이 왜? 한국말도 하고 양쪽을 다 하니까.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민주노총에 가서 데모한단 말이에요. 왼쪽 위에는 오키나와, 오른쪽 밑에 동경.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도 이런 거 안 하죠. 왜 안 할까? 우리나라 언론 다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운동권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공중파, 종편,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까지 전부 다.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요즘 항공모함 미국에서 세대 온 거 아시죠? 칼빈소 외에 레이건호도 들어오고 3개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이요 91년도 그 다음 97년도 그 걸프전 때도요 항공모함 3대 갖고 온 적 없어요. 이번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벌써 이번 연도에만 미사를 몇 번을 쏜 거야 도대체? 한 7번 쐈나? 어저께도 쐈으니까. 이렇게 미사일 많이 쏴본 적 없어요. 이거 엄청난 위기 아닌가요? 근데 요즘 대통령 후보들 뭐라 그러죠? 야당 쪽에서 지금 안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안보라고 얘기하죠. 진짜예요? 그 말이? 아니 우리 그냥 현실만 보자고요. 아니 이렇게 군대가 많이 몰려. 여러분 러시아 군대들이 지금 두만강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뉴스는 아세요? 모르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두만강에 러시아 군대 지금 포진해 왔어요. 지금 압록강에는 중국군 15만 명 왔고,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상공만 3대 끌고 미국 역사 250년 이래 최대 군대를 데리고 왔고, 근데 이걸 가짜 안보라고 이런 얘기하면은 걔들 왜 그래? 근데 걔들이 뭐죠? 운동권이잖아. 누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 신문을 보면 지금 왜 선거가 먼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저 뒤쪽으로 밀리죠? 이슈에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거 독재 정권 때는 간첩 사건 갖고 조작한 게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민주국가 아닙니까? 변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도 뽑고. 이런 시대에 이런 안보 얘기를 하는 게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보수의 이상한 정치 공작의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왜 안보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를 냈죠?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 전체가 뭔가 집단 세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그 젊은 분들도 많이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다 봐요. 저는 낙검수 팬이기도 하고 다 봅니다. 지금도 보고 모든 이슈를 다 봐요. 그 좌파 쪽 사람 것도. 그런데 항상 보면서 좀 패턴을 연구하죠. 이상하네. 지금은 이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데 다른 이슈가 나오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진실을 이용한 여론의 시선을 바꾸는 여론 조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세월호죠. 그렇죠?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아니 불과 몇 시간 8시간 전에 북한들 미사일을 쐈는데 세월호가 더 중요해. 응?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은 한국 사람 보고 이상하다 그래요. 쟤들은 제정신인가 아닌가. 다음이요. 지금도 막시즘 공부하잖아요. 저거 노조에서. 이거 2016년 현재입니다. 다음이요. 사회주의 나오잖아요. 일본 조총련계 신문에서 박근혜 탄핵하자라고 썼었고, 1년 전에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탄핵하자고 썼었고, 그 내용이 한국에서 실현됐잖아요. 누가 중심이 돼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그럼 이거 혁명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겁니까? 제가 5천만 국민의 뜻을 호도하고 지금 정치 공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겁니까 그냥?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위기인지 잘 몰라요. 다음이요. 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이거는 탄핵이랑 상관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이요. 사드 배치 반대랑 박근혜 탄핵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다 누구를 위한 슬로건입니까? 예? 이거 딱 보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하고 일할 때 무슨 물건 세일한다고 해서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무슨 TV 세트 10만 원 해놓고 막상 가보면은 저 구석에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면 다른 물건 있고. 그냥 미끼 아니니까 미끼 올사 하나 걸렸네 해놓고서 사람 왕창 모아놓고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있잖아요. 여기 왜 말려 들어갑니까? 제 생각에 똑똑한 국민이 야 그거 아니야 스톱 우린 요거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국민 아닙니까? 아니 교육 수준 세계 1등이라면서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 아주 간단한 수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거 또 오늘 인터넷에 올리니까 또 저 엄청 악플 달리겠네. 다음이요. 자, 이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미국 애들이 뭐 했다 얘기 많이 하죠. 일본 애들한테 미국 애들이 한 건요, 미국 애들한테 당한 일본 사람의 그 피해는요, 우리가 당한 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냥 일본 애들은 당했어요. 패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애들이 진짜 도쿄에서 그냥 아무 여자 잡아다 강간하질 않나? 오키나와 처음에 기지 생겼을 때 막 사격 연습한다면서 막 사람들 쏴주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6.25 때 도와주러 왔지. 물론 사고가 있었죠. 성범죄나 이런 강도 사건이 있었죠. 근데 꼭 그게 미군이라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뭐가 나면 확대 해석하려고 하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바라보고 장사로 일본인들이 붙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군들이 빠져주겠다는 거예요. 왜?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제국주의면 신사입니다. 이 정도 제국주의면. 내가 꼭 굳이 미국을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옛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좀 잘 공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다음. しかしこうした意見もある中、去年1月に行われた名護市長選、投票率は 76.71% で、結果は辺野古移設に反対の稲峰氏が移設推進派の末松氏を破って勝利。その差は4000票余り。この結果についてママが意外な話を口にした。大きな選挙するためによそからここに引っ越ししたの。そういう方もいる。 자,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 찬성 반대 투표할 때 외지인들이 왕창 들어와서 오키나와 주민이 있는 바람에 투표해서 졌다는 소리예요. 골 때리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주도는 어땠을까요? 제주도도 강정마을 기지 지었잖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2009년 8월에 김태현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인구가 확 증가해요, 제주도에서. 우연일까요? 주로 어디서 왔느냐? 뭐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전라도에서 많이 왔습니다. 왜냐? 그쪽에선 사람이 빠져도 어차피 야당 쪽이 압도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부결됐어요. 살 떨렸죠, 진짜. 아슬아슬했죠. 다음이요. 자, 비디오 눌러주십시오. 皆さんに提案をしたい。私は今提案したい話は沖縄の反基地闘争現場におけるいわゆる外国人について皆さん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私現場に入りましてその活動家の構成比率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見ています。はい。突き飛ばされたり蹴っ飛ばされたり後ろから蹴られたりもしてますよ、私は。そのたんびにね。そういった中で見てきたのは、まず活動家の6割が沖縄出身の元教員、公務員、労組関係者が6割、3割が県外からの方々、そして1割が外国人、主に在日韓国人やその他オーストラリア人もアメリカ人もカナダ人も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今回国会で山田博先生が質問をして、そ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のが41名逮捕者の中で4名が韓国人だったっていう話。さてじゃあその韓国人現場では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さっきのお笑い沖縄平和運動の中であったように基地の前に来てテコンドーの変な踊りを踊ったりですね、あとこれ今日皆さん現物持ってきてます。お見せします。재밌죠? はい、皆さんこれはですね、沖縄のキャンプシュワブという米軍の海兵隊基地のフェンスに貼られた横断幕、네, これ清掃した方が 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에 대해 극소수의 일을 확장해서 보도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일본 상원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시간 관계상 아마 준비 안 했을 겁니다. 청문회 동영상도 좀 갖고 있습니다. 41명 집회됐고 그 중에 4명이 한국인인데 1명의 본명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조사해봐서 이 새끼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인가. 본명도 알아요. 참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온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아니 쪽벌이가 한국 사람 체포했잖아요. 기분 안 나빠요? 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면은 쪽벌이가 한국 사람이 평화 시위하는데 잡아서 그 일제 헌병이 말이야 분노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보도 안 하지? 뒤가 캥기니까 그런 거예요. 뒤가 캥기니까. 지네들이 하는데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나와요, 보도가. 이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1년 반 됐다, 이제 1년 반. 이러면서 뭘 안다고, 응? 뭐 촛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큰일인 거예요, 진짜. 다음이요. 자, 요건 누구냐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이스카라는 그 제일동포, 물론 조총련기에 그 운동하는 여자예요. 동영상 눌러보세요. でね、よくネトウヨなんかがね、朝鮮人たちがよく現場に行ってるとかね、あそこは朝鮮人が仕切ってるとかってね、書いてありますよね。そりゃそうだわって。私もそう、今回捕まった祈願もそう、ね、それから広井さんのそばにいるね、在日の人もそう、言ってますよ。おそらく日本の、ね、1億何千万の比率に対して60万の朝鮮人の比率から言ったらですね、在日の数は多分ね、比率としては高いと思う。 네, 했어요. でね、 자기들도 시인합니다. 우리 했다. 무슨 음모론이에요, 이게. 다 있는데 우리만 모르지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 뭐 정보 뭐 인터넷에 공개된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보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좌파분들은 우파 쪽 매체 봅니까? 안 보죠. 우파 쪽 사람들 좌파 쪽 매체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외국 걸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겠지. 그것도 쪽발일 건데 절대 안 보죠.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니까 완전히 놀아나죠. 그러니까 코민텔은 국제공산주의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왜? 각자 고립시켜 놓고 각자 다른 프로파간다로 대중을 선동해 갖고 자기 쪽으로 끌어오니까 그중에 가장 멍청한 나라 한국이 먼저 이렇게 박살나버린 거죠. 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댓글로 저를 인터넷에서 욕을 해도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교육의 1등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전술에 속아 넘어가다니. 다음이요. 오키나와에 써 있죠. 이렇게 뭐. 다음이요. 자, 이게 바로 오키나와 타임즈 그 지역 신문에서 체포됐던 그 한국 학생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음이요. 요거 아까 제가 똑같은 거 여기 있죠?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거. 이게 저쪽에 뭐라 써 있어요? 강정마을이라 써 있죠? 제가 얘기했죠? 제주도, 광화문, 오키나와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한 팀입니다. 얘네들이 민주화 세력이에요? 응?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촛불 집회 주최했잖아요. 얘네들이 민주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제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제가 그래요. 내용을 비판하라 그래요. 어느 페이지 몇 배 줄에 나오는 내용이 잘못됐느냐 비판해라. 절대 비판 안 합니다. 요즘 제 컴퓨터에 엄청 해킹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게 들어옵니다. 의 댓글 알바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내용 절대 비판 안 해요. 너는 새끼야, 꼴통 새끼야. 너는 말이야, 이상한 새끼. 이런 욕만 계속 나와. 아니, 내용을 비판하려니까,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절대 얘기 안 해요. 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네, 다음이요. 제주도 문제. 자, 제주도 같은 경우 5억 달러, 평창은 10억 이상이면은 그 영주권을 줍니다. 외국인들을. 근데 이거 대부분 중국인들이 사가요. 그런데 다음이요. 이건 뭐 통계 그래프 시간상 딱 갈게요. 다음이요. 네, 조기인데 다음. 네, 통과할게요. 제주도의 강정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제주도입니까? 네, 이거 묻겠다는 거예요. 자, 일본 사례 봤죠? 일본에서 오키나와 해군기지에서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 아니라 그랬죠? 물론 지금은 60%가 오키나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주해 왔으니까. 이주해 왔으니까 통계상으로 이제 오키나와 주민으로 잡혀요. 우리나라 강정마을 데모했던 사람들 제주도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의사제구현단, 민주노총, 얘네들이 고향이 제주도예요? 왜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난리치지? 응? 세계 평화는 지들만 걱정하나? 다음이요.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변합니다. 인구가. 오키나와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국제공산당 코민테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했던 전략을 그대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까막눈의 한국인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
왜? 우린 쪽발이가 죽어도 싫고 일본에 대한 건 죽어도 보고 싫고 일본은 무조건 미우니까. 다음이요. 네, 패스요. 여기가 인구가 증가한 데예요. 저 북쪽은 왜 저랬느냐? 저거 이호랜드 범마그룹이 저기다가 이제 하는데 저기다 항구를 지을 수 있거든요. 항구를 지을 만한 곳은 중국 애들이 다 땅을 삽니다. 왜? 해군기지 못 짓게 하려고. 그거 같거든요. 다음이요. 네, 통과할게요. 자, 요건 뭐냐면 여기 뭐 이거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읽으세요. 골프장이 있는데 중국 애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쪽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SBS 중간산 뱅디가 무너진다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습니다. SBS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한라산의 7, 8부 능선을 땅을 사서 개발한다고 해서 환경이 훼손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환경 훼손 플러스 군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군사기지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정마을 여기 있는 해군기지 요 지역 땅을 사고 있단 말이야. 왜? 감시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명분은 호텔, 리조트 개발. 제주도들 너희들과 우리 경제 교류하면 돈 많이 벌지. 자, 돈 먹어라. 우리는 해 하고 그냥. 응?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응? 다음이요. 자, 이건 뭐냐?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머리가 고단세 막 3쿠션 막 4쿠션 다 나갑니다. 한국에서 이 친중적인 사람들, 운동권 출신 특히 이런 놈들, 그 다음에 그 국제 결혼을 중국 여자랑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과 사업해서 돈 많이 번 이 친중 이 하여튼 그런 새끼들, 지 명의를 빌려줘서 아니면은 직접 사가지고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을 한 다음에 대마도에 가서 땅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대마도 시내 땅을 사면 뭐라고 안 해. 요 주변에 부속 무인도 대마도에 있는 해상자위대 군사기지 옆에 땅을 삽니다. 100만 평, 10만 평씩. 이게 2008년도 일본 국회에서 한국인들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하는 법안 아까 보여주셨죠? 그게 이것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이지? 중국인 플러스 좌익 세력이죠. 한국 사람들 중에. 얘네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왜 대마도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 지금 뭐합니까? 중국의 공정은 뭡니까? 역사 공정이라 그랬죠. 위안부 문제 건드리고 독도 문제 건드리고 대마도 건드리면은 저도 요즘 카톡으로 가끔씩 봅니다. 우리나라 또 민족단체들도 대마도를 수복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죠. 왜? 그런 분들이 중국 애들이 저렇게 공작해놓은 걸 딱 보면 와 뜻있는 한국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대마도에 땅을 샀네.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게 근데 왜 하죠 이런 거? 정말 우리나라 세계 교육 1등 맞습니까? 막 우리 제야 민족단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천선민족. 무슨 천선이 있다위야.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이요. 자, 제가 올린 동영상도 있어요. 오키나와를 도저히 미국 애들이, 일본, 중국 애들이 해군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부동산을 사면서 사람을 보내는 인해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오키나와의 주민이 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갖고 오키나와 도지사를 중국인을 뽑아버렸어요. 제주도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네? 그래갖고 오키나와 도지사가 지금 미국이 철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골 때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민주주의잖아. 국민의 뜻을 따르는데 뭐 어쩔 거야. 물론 이거를 지금 아베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 문제 생긴 거예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잖냐. 무시했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갖다 동영상을 올렸더니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댓글 단지 아십니까? 위안부 사과했나요? 이런 제기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제관계에는 데모크라시 피스티리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평화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외교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주먹을 쓰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한일 관계가 나빠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 다음에 그 2차 세계대전 보상 문제 갖고 그렇게 막 일본 대사 삐져갖고 막 일본 돌아가도 오키나와 길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단 한 번도 없었죠?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 애들이 오키나와 먹으면 우리가 사드 기지 철수 안 한다고 바락바락거리고 미군 기지 그대로 두겠다 그러고 이 오키나와 무역항로 막아버리려고 그러겠죠. 걔들은 그러고도 남은 애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출 수입이 안 되잖아요. 맥히잖아요.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그랬더니 일본은 사과 안 했잖아요. 쪽발이는 나쁜 놈인데 차라리 중국한테 졌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거야. 와, 진짜 아메바 같은 수준의 교육 수준이죠, 진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앞에 일본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이렇게 들으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사고도 없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십니까, 다? 이러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마도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중국 땅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하얀선 거는 것처럼 저렇게 해안선이 절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수입 못해요. 끊기는 거예요. 오키나와 망할 때 한국 사람들 좋다고 박수치고 헤헤헤 거리면은 제주도를 우리가 뺏길 때 일본인이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각계격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이런 거 도와주면은 모르죠. 혹시 그 위안부 문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계기로 해서 해결될 수 있잖아요. 먼저 손 내밀면 안 돼요? 예? 무슨 천손민족이라면서 남에게 홍익인간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옹졸합니까? 네? 다음이요. 대표적인 혐한 일본 학자입니다. 저 이 사람 글 좋아해요. 일본은 한글 무진약 씹어. 근데 경청할 가치가 있어요. 왜? 항상 자기 얼굴은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더 잘합니다. 기분 나쁜 내용 많아요. 근데 사실인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다음이요. 내용이 뭐냐? 여기도 나오죠. 한국당. 얘가 방송한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청할 값어치가 있다고 했죠. 왜 그랬느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 WTO 규칙에 의하면 외국 투자를 함부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어디냐? 안전보장을 위협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 가능하다. 저거 건졌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토지 조사해야죠. 그렇죠? 왜 야당 후보들은 기업들 땅 조사해서 세금 걷겠다는 소리만 하는데 그것보다 이것들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수복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안전보장이 확보가 될까요? 왜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걔들은 왜 절대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를 안 하죠? 한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생각해 봅시다. 부패한 놈이 나쁩니까? 매국노가 나쁩니까? 어느 쪽이 더 나빠요? 부패한 놈이 나빠요? 매국노가 나빠요? 매국노가 더 나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딜레마. 보수는 부패했고 진보는 매국노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라 보는 거거든요. 보수는 부패했고 진보는 매국노다. 애국심이 없어. 네, 다음이요. 이건 예전에 했으니까 동영상 참고하세요. 지나갈게요. 다음. 이거 다 얘기했죠? 다음.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국가 기능한 산업, 자동차, 철강, 선박, 뭐 반도체 등등을 죄다 중국에다 퍼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 감정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 쪽의 텃밭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을 죄다 중국에다 갖다 바쳐갖고 이 지역의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쪽이랑 짝짝꿍해 먹네. 어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이건 저 지역 감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영계소본의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단체.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왜 두 번 실수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 네, 통과요? 통과. 아이고, 막 지나갔네. 좀 앞에. 제주도에 공항 파괴됐던 거. 보세요, 이거. 여기도 나와. 어느 당입니까? 어느 당? 네? 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제주도에 공항 파괴되는 게 왜 자꾸 야당위원회에서 입에서 나오죠? 한 번 더. 청문회 때 삼성 제주공정도 노출시켰죠? 야당 애들이.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더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얘들은 스파이야 바보야. 어느 쪽이야 도대체? 예? 저도 둘 다 봅니다. 여러 스타일이 있겠죠. 다음이요. 평택 차이나타운. 제가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전 이거 지금도 결사반대지만 차이나타운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60만 명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카자흐스탄은요 독재 국가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요. 선거 때에도 자기랑 경쟁했던 선거 후보자들이 다 의문사했습니다. 가슴에 총 2방, 머리에 총 2방 쏘고 자살했어요. 그런 자살이 가능합니까? 가슴에 총 2방, 머리에 총 2발 쏘고 자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공식 사망 원인은 자살이에요. 하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차이나타운 지내니까 다 일어났어요. 통과. 네. 이게 그 신문이에요. 2016년 따끈따끈한 보도입니다. 4월 5일이에요. 네? 따끈따끈한 보도예요. 그렇게 말 잘 듣던 국민들이 차이나타운 지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서 경제성장 다 시켜줬죠. 다 오케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 뭐 행방불명 될 수도 있지. 자살할 수도 있지. 하지만 차이나타운은 안 돼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니까. 우리는 어떻죠? 과거사 무조건 규명해야 돼. 막 친일파 다 죽여야 돼. 근데 중국인들은 대환영. 거꾸로죠.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적폐청산을 하겠다고요?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누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기를 기다리는 상대가 누굴까요? 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세상을 이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부처님도 삶은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승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자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상을 보고 가지 말고 현실을 보고 가자고요. 네? 다음이요. 최악의 시나리오. 평택의 차이나타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결론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선일보에도 나오죠. 일본은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우리는 마구마구 올라가요. 일본은 벌써 알고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비를 안 해. 무조건 오픈 다 오픈이야 그냥. 다음이요. 돌려보십시오. 거꾸로. 2015년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015년인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4월 어디 조선